반갑습니다. 인천시 용현이동 비룡공감 주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좀 뵙고 만났으면 너무 더 반가웠을 것 같은데 나쁜 코로나가 이런 경험을 또 하게 되네요. 저는 서울시 강북구 수유 1동에서 온 주민 박경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경험이 저도 처음이라 아마 저도 지금 많이 떨리고요. 어떻게 또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막 전문가거나 무슨 교수님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기대감을 많이 낮추시고 저희 동네 그냥 얘기해 주러 왔거든요.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것들 좀 저희가 2016년부터 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일들을 주민들이 좀 참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료들도 많고 사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사진 위주로 제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다른 동네 이제 주민분들이 불러주시면 저희 동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보면서 그때그때 기억들을 되살려서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들을 할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면인데요. 함께 사는 수유일동이라고 저희는 처음에 주민 모임 이름을 만들었었어요. 2016년도이고요. 줄여서 함수라고도 많이 좀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함수라고 했더니 우리 주민 사랑방에서 무슨 수학 강의하는 줄 알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인천하고 그러니까 경기도와 서울은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아마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저희 동네, 저희 서울시는 희망지라는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도시재생 지역 처음에 시작할 때요. 그래서 희망지라는 이름으로 주민 모임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희망지를 통해서 주민 모임들의 역량들을 좀 강화시킨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과정을 겪거든요. 저 또한 2016년도에 도시재생 희망지의 주민으로서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 그래도 한 4년, 5년 차 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주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 같아요. 저희 최종적으로 그 당시 했던 일들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저희 동네 지도이고요. 이 지도도 저도 이런 거 보고 살 줄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하네요. 지도도 보게 될 줄 알고. 이쪽 지역은 다 산악 지역, 저희 북한산 지역이에요. 저희 북한산하고 그냥 마주보고 있거든요. 아니, 북한산하고 맞대고 있거든요. 북한산 둘레길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북한산에도 와보셨을 것 같긴 하고요. 저희 동네에서 제일 자랑하는 바로 자연 환경이지요. 학교가 무려 6개가 있습니다. 네. 초중고등학교와 그 다음에 한신대학교라는 대학교가 또 가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인학교 있고요. 그 다음 한빛맹학교 라고 장애인 학교도 역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차선책이 지금 들어온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이 한 50만 제곱미터 정도의 좀 넓은 지역이고요. 한 동이 다 있지 않은데도 50만 제곱미터예요. 그 지역 하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뉴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초반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희망지 2016년도의 모습인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은 이제 학교가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이제 학교에 그냥 학부모로서 도시재생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저도 처음 들었는데 듣고 생각했던 건 저희 동네가 굉장히 열악하고 사는 거에 강북구라는 게 서울시 내에서도 꽤 재정 자립도가 약해요. 돈 없는 구예요. 근데 서울시에서 이걸 지정이 되면 100억? 이런 돈이 들어와? 그럼 뭐라도 지원할 수는 있겠다. 와, 놀이터 하나 딸랑 있는데 저거 사람들 남녀노소 다 모여 있는 곳인데 화장실 하나가 없는데 그 돈 들어와서 그거라도 하나 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그런 얘기들을 주변 학부모들한테 했던 것 같아요. 네. 학부모들이 그 당시에 저희들은 혁신초등학교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동네만의 또 특성이기도 해요. 잘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해요. 학부모 모임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그런 부모님들한테 가서 이런 동네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다, 동의해 주시고 그대로 그 활동을 마을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초동 주체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주민들의 초동 주체가 2016년도에 탄생하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돈 받아서 했던 거 서울시에
공간을 만드는 거였었어요.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그냥 작은 도서관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서울시에 이것 좀 내볼까, 이름을 이렇게 지어볼까, 우리 동네의 장점, 단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서류를 작성해서 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가 희망지로 그것도 선정이 돼야 이런 돈이 나오는 거죠. 선정이 돼서 6개월간 희망지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한 1억 2천의 돈을 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건 저런 공간입니다. 공간에 대한 돈은 내주지만 저 공간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어떤 것들을 대주진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은 주민들이 자기네 동네에서 집에서 쓰지 않는 것들, 가구, 뭐 그릇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이 공간들을 채워갔습니다. 이 공간들을 찾아내는 것도 역시 저희들이 먼저 했거든요. 다행히 막 새 공간이 좀 나눠져 있고 깔끔하고 그렇더라고요. 리모델링 돼가지고 직접 꾸미는 것도 역시 저희들이 같이 했고요. 아이들도 역시 우리 주민 사랑방이잖아요. 주민이 사랑해야 되는, 주민이 애용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저희들이 직접 꾸며야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직접 꾸미고 관리해왔기 때문에 저 공간이 굉장히 필요성도 느껴지고 남의 공간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건 홍보예요, 홍보. 그러니까 뭐 도시재생이 몇 명이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소일동 주민 전체들은 알고 있어야, 같이 하자고 해야, 같이 활동을 하셔야 주민 동네의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낸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했어요. 뭐 깽가리 치고 제일 먼저 뭐 개소식 뭐 당연히 해야죠.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좀 놀랍긴 했었어요. 저도 이게 서울이구나, 이게 도시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벌컥 문 열고 들어와서 편안하게 쓰시지 않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거죠. 공동체 이것도 익숙하지 않은 거죠. 어르신들은 그나마 예전에 같이 이웃들끼리 밥도 해 먹고 뭐 같이 잔치도 하시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고, 예전에 뭐 198 응답하라 이런 데 보면 쌍문동 막 이런 모습들 보이시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경험이 거의 없으세요. 그냥 아이들 때문에 모여서 뭐 아이들 때문에 모임을 하거나 이런 걸로 끝나고, 무슨 동네에서 어떤 동네라는 개념 자체도 잘 없는 세대죠. 저희 밑으로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런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절대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초동 멤버들이 했던 거, 매주 화요일 화요밥상, 그래서 저희 와가지고 밥을 해 먹기 시작했어요. 각각 반찬도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들끼리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새마을협회, 새마을부녀회, 그 다음에 뭐 13개의 단체가 있더라고. 바르게 살기, 그렇게 많은 동네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저분들이 동네를 제일 잘 아시고 어찌됐든 자원봉사를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저분들한테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요밥상을 활용해서 오세요,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그래서 회장님들을 늘 모시고 통장협회 이런 분 오시고 밥을 항상 먹으려고 노력했던 과정이 초반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늘 회의들을 하시더라고요. 동주민센터에서 가서 보니까 뭐 매달 이렇게 날이 또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날 가서 꼭꼭 인사드리기도 하고 설명도 해서 도시재생이 이런 거래요. 저 당시 저도 잘 도시재생을 이해 못했고 입에 붙는 것도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거 하면서 이제 저도 이해를 하게 되고, 저런 거를 자꾸 설명하면서 도와주세요, 같이 하세요, 이런 설명들을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했던 것들이 주민들한테 자꾸 홍보를 하려다 보니 말이 너무 어려워요. 다들 보면 막 저런 모집 공고 막 이런 게 붙여요. 구에서 나오는 거죠. 시에서 나오는 거. 저거 누가 볼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말도 어려워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모임 저희들이 초등 멤버들이 했던 거, 저거 우리말인데 주민의 언어로 고치는 거 저희들이 직접 했어요. 그래서 저런 거 만들어가지고, 저희는 동네에서 사니까 아는 가게들 많잖아요. 문방구도 맨날 이용하고, 세탁소도 이용하고, 슈퍼도 이용하고, 거기에 붙여달라고 했어요. 그거는 주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활동가가 와가지고 아마 이거 붙여달라고 그러면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주민들이 늘 사용하던 곳이니까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활동 과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게 숙제처럼 1억 2천 그 희망지 때 해야 될 숙제, 그때도 저희들은 계속 점수를 받고 있었거든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6개월간의 주민 모임의 활동에 그 성적표를 받았었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주민들한테 관심을 갖게 하려면 그냥 오라고 그래서 그냥 관심 가지라고 안 되더라고요.
도시 관심 있으신 분야의 주민 세 분이 제안서를 작성하시면 뭐 그게 보드게임이 됐든 진짜 무슨 운동이 됐든 무슨 뜨개질이 됐든 음식 만들기가 됐든 지원비를 드립니다. 강사비도 지원해드리고 재료비도 지원해드립니다. 그런 걸 했더니 정말 많이 모이시긴 하더라고요. 한 12팀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는 그 팀들을 모두 모아서 동네 잔치를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이 배웠던 거 세금으로 배우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그거 못 해본 다른 주민들한테도 나누셔야죠. 그래서 저런 동네 잔치를 동네에서 처음 해봐요. 저 공간이 저희 동네에 있는 수유일 공원이라는 곳이고요. 저희 동네 이름은 빨래골이라고도 불려요. 아까 북한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좋은 건 북한산에 저희는 계곡이 있습니다. 산에 계곡이 있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빨래골이라고 불려요. 예전부터. 예전 말씀으로는 뭐 궁궐에서 이제 무소리들이 빨래를 하러 그렇게 왔대요. 물이 많아서. 근데 지금 그렇게 물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장마 때 되면 뭐 콜콜콜 쏟아지는데, 근데 어쨌든 이름이 빨래골로 불려요. 그래서 저희만의 또 되게 좋은 이름이기도 해요. 이 이름들을 계속 좀 아끼고 사랑하고 발전해 나갈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공간이에요. 그 빨래골의 입구가 수일공원이고요. 저 공간에 남녀노소가 다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아파트가 없어요. 가까운 곳에. 저희 그 지역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지 비슷해요, 사는 모습들이. 그래서 저 공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다른 분들 저희 동네 오시면 정말 시골 같다라는 말씀 주시거든요. 시골 도시이지만 아마 저런 것들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한번 굳이 주민들을 모으지 않아도 저 공간에 늘 계시기 때문에 뭘 하면 돼요. 저 때부터 이제 계속 축제 같은 걸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저희 희망지를 마무리하는 모습이고요. 2016년도 12월 달에 이제 마무리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동안의 사업들을 사진을 통해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달력이라는 건 곳곳에 붙일 수 있잖아요. 동네 가게에다 다 저걸 돌려서 저 사진은 우리 동네 사진이거든요. 어디에도 없는 사진이요. 저런 것들로 좀 모아내는 것도 역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것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동네도. 이게 초동 멤버들인데요. 다른 동네, 같은 시기에 시작했던 서울시의 다른 동네에 비해서 저희들의 강점은 보시다시피 젊어요. 저희는 이제 학교 엄마들이 주로 이제 처음에 위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멤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꾸준히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자랑거리이기도 하나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동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막 이합집산도 있으시고 좀 연세들이 조금 많으셔서 활동하기도 힘들어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다른 동네에 와서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제일 부러워하시는 점 중에 하나지요. 그 후에 저희들 계속해서 노력했던 건, 초반부터 생각했던 건 이게 세금으로 받아오는 사업이고 한 4년 있으면 끝날 사업인데, 그리고 나서 그럼 사업 빠빠빠빠이 하고 주민들이 헤어질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고 주민들이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훈련되고 했던 주민들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그러려면 지금은 세금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회원이 되고 돈을 내고 운영비를 내는 일들을 처음부터 해보자라는 제안을 서로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운영비를 따로 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가지고 세금으로 쓸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사업비가 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계속했고, 저것들을 늘 정산해서 회계 담당 주민이 따로 있죠. 저거를 카톡, 그다음에 밴드, 어르신들도 요즘에 잘 하시거든요. 거기에 모아지시는 아까 그 여러 모임들이 생길 때마다 그 카톡들을 계속 늘려갔고요. 저런 내용들을 늘 올렸어요. 네, 정산해서 우리 이런 내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회원이 되시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가면 모두 다 이렇게 돈을 같이 내는, 회비까지 같이 낼 수 있는 회원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런 활동들을 지금 계속 이어가는데요. 음악회 뭐 이런 거, 이때만 해도 시기가 희망지라는 그 시기에서 2017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기까지 바로 선정 안 돼요. 시기가 있어요. 한 두세 달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갑자기 주민들이 활동을 하다가 세금 없다고 더 이상 안 준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끼리 그래서 그냥 이어갔습니다. 저희들끼리 활동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네. 뭐 음악회 돈 필요 없더라고요. 사랑방에서 막 맨날 기타 연습하시던 분들이 무대가 필요해. 동네 무대 있는데 뭐. 동주민센터에서 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문화센터 늘 하시는 분. 춤도 추시고, 네. 기타도 치시고. 저런 분들한테 무대만 내드려도 그게 그냥 음악회 되더라고요. 뭐 동네 분들 오셔가지고 돗자리 가져오세요. 뭐 의자도 필요 없고요.
이런 거 하니까 이제 조금 더 알려지니까 도와주시는 분들도 시민단체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뭐 저런 음향 그런 거 다 빌려주시더라고요. 말만 잘하면. 저런 것들 충분히 다 가능하다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민들 스스로. 그 저희들 됐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된 거죠. 선정이 됐어요. 희망지였을 때 처음에 냈던 그 동 개수가 서울시에서 30개였고요. 그 중에서 희망지가 된 건 15개 동이었고요. 15개 동이 활동을 통해서 점수를 매겨서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건 7개 동이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100억이라는 게 이제 선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100억을 동네에 이제 그 사업 기간에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떤 거를 원할지를 이제 하면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보니까 도시재생 지원센터도 동네에 마련이 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센터장도 보내주고 활동가들도 역시 공동체 용역, 뭐 기술 용역 이래가면서 센터에 근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담당 도시재생과가 생겨서 과의 담당 공무원이 같이 도시재생 센터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번은 이래 놓으니까 되게 이제 공신력도 높아지고, 네. 저희들끼리만 하다가 이제 이런 센터들이 생겨나니 주민분들도 다르게 더 봐주시고 그 시기예요. 2017년도 상황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도시재생 아카데미,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아카데미를 저희들도 똑같이 했죠. 주민분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데 일단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도시재생이 뭔지 이거부터 시작을 했던 게 아카데미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걸 통해서 또 주민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같이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워크숍도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그러면 이 동 가지고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를 시작을 하는 거죠. 너무 주민 공간이 없지.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청소년과 관련된 휴식 공간 하나가 없지. 공원 저 조그만 공간에 모두 다 모여 있지. 이런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개인적인 어떤 내 집 앞에 뭐 내주세요, 도로 내주세요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 가장 공공적인 거, 수일동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어떤 게 필요할까? 내 집 앞 아니어도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그 공원에서 쓸 것이고 내가 나이 들어서 그 공간, 앵커 시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에 내가 쓸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의제가 이제 만들어지고 하나하나 저것들이 사업화됩니다. 잘 저거를 이제 그런 기술 영역이란 그런 분들이 그런 거 도와주시는 양반이더라고요. 잘 적어서 잘 포맷해서 서울시에 내야 되고 그분 계속 검사 맡아야 돼요. 이게 타당한지 뭐 이러고. 아까 그 주민 모임 작은 것들이 이제는 주민협의체로도 태어납니다. 저게 이제 주민협의체가 되어야만 진짜 공신력 있고 법적으로도 사업비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 도시재생 회원들, 주민협의체 회원들을 모집했고요. 기존에 있던 우리 주민들에다가 플러스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200여 명 넘게 주민협의체 회원들이 되어주셨고 그분들 모시고 이제 선거를 했죠. 네, 저 직선제로 됐어요. 네. 저랑 그 당시에 이제 2명 공동 대표 체제로 갔습니다. 대표 체제를 어떻게 갈까? 또 역시 저희들이 논의한 거예요. 일 한 명으로 갈까? 여러 명이 갈 수도 있지. 여러 명이 왜 안 돼? 이게 주민들이잖아요. 다 생계가 있어요. 저도 저 직업 있는 사람입니다. 저 지금 할 일 없어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가 어린이집에서 애들 영어 가르쳐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서 일을 못 해요. 인천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 일들이 있는 분들인데 시간을 내서 저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오롯이 저희를 다 맡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짐을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은 일이죠. 대표가 여러 명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서로 싸우거나 막 너무 막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그럼 너무 힘든 일인데 다행히도 저희들은 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에다가 플러스해서 이렇게 그런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짐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주민협의체의 운영진이 되어주셨고 분과장님들로 커가셨고 충분히 그래서 저게 긍정적인 장점으로 공동 대표 체제도 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초반에 저희들은 좀 젊은 층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80세 저희 감사님부터 5, 60세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허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초동 주민들의 활동이나 생각들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끼리 해서도 안 되고 할지도 못해요. 문을 여셔야 됩니다. 완장을 찬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느 동네 갔더니 정말 처음에 하신 분이 이게 무슨 사랑방이 내 거야, 내 허락 받고 써,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그럼 다른 주민들이 진입을 전혀 못하죠. 도시재생은 동네 하나 전체를 놓고 봐야 되고 그 전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한두 명의 아이디어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많이 모이고 많이 아끼고 이 사업을 정말 좋게 생각할수록 이 기간이 끝난 후에 이 사업을 정말 저희 동네에 맞게 계속 끌고 갈 수 있어요. 잘 숙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등장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주민공모사업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매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더라고요. 뭐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내가 모셔올 수 없는 어떤 강사진들을 모셔오면 그걸 되게 좋아하시고 어쨌든 그로 인해서 도시재생에 관심 가지시고 그런 멤버가 되어주시고 활동을 같이 해주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말 이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이제 마무리됐을 때 나중에 이제 이 앵커 시설들이 남게 되잖아요. 주민들의 사업들을 저희들 스스로 만들어내고 저희들이 그 경제적인 이익들을 창출해내는데 저게 이제 밑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저 중에서 정말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일이 탄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업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꾸준히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공모 사업에는 좀 더 발전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는 지금 활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했던 것 중 여러 개의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들 이제 동네에서도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 환경과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예요. 네. 뭐 따로 깊숙이 말씀 안 하셔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현상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이뤄내지 않으면, 당장 우리 집에서, 당장 우리 이웃들과 뭔가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정말 힘들게 살겠구나를 정말 느낍니다. 그래서 저런 에너지와 관련된 일도 저희 동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갖고 가는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었던 거는 하나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다른 동네에 가서도 꼭 이 얘기를 말씀드리거든요. 주민들이 모여있게 됐잖아요. 이제 주민협의체,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주민들이 계속 이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2017년도, 18년도였네요. 지방선거가 그 당시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뭐 구청장 정도는 알겠어. 누가 나오는지. 시의원, 구의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 동네 수유일동에서 나온다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동안 늘 저도 가졌던 생각이에요. 어디 앉아있으면 그냥 이렇게 명함 하나 나눠주는데 그 사람 가서 뽑아야 돼.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가서 잘 모르는데 그냥 당 보고 뽑거나. 되게 답답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도시재생 이런 거 하면 더더욱 느껴지는 건 구의원, 시의원들이 결정하고 우리를 대변해서 가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그럼 최소한 누군지는 좀 알고 뽑자.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저 사람들 한번 불러볼까? 그런 제안이 있는 거죠. 뭐 처음 있는 시도였던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아요. 선거관리위원회 가야 되고요. 뭐 다 서류 작성해서 내야 되고요. 뭐 후보님들 다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다 사인해가지고 받아야 되고요. 뭐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후보들, 시의원 후보들, 구청장 후보들 모셔다 놓고 비교했어요. 저런 것들을 하다 보니 도시재생이 때문에 모이긴 했지만 주민들이 모여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주제로, 의제로 가능한 게 많구나. 뭐 정치도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번에도 국회의원 선거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이거 하면서 우리 국회의원 할 때도 꼭 하자 막 이랬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계속 해나갈 거예요. 다른 동네도 제발 이런 것도 해보세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작년에가 이제 저희 2회, 주민협의체 2회가 탄생했고요. 이번에는 공동대표가 3명입니다. 네. 여자분들 저희 보이시는 예쁜 저를 포함해서 3명. 저희 2년 할 수 있거든요. 주민협의체. 저는 이제 제 역할이 어쨌든 다른 운영진들 중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역할은 제가 맡았고요. 네. 아주 차분하게 정리하고 이런 역할들은 또 다른 운영위원님들이 맡고 계시고 공동대표 3명이어도 뭐 여러분들 많이 하십시오. 옆에
짐을 나눠줄 사람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거든요, 저희 동네는.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건 주민협의체가 제일 주민으로서 구나 센터한테 자꾸 요구하는 건 주민들한테 편하게 좀 설명하고 편하게 좀 다가가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골목에 무슨 뭐 공사를 하든 뭐 무슨 사업을 펼치든 그 골목에 해당하는 데로 가서 주민들이 제일 많을 때 그 센터 뭐 6시에 퇴근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이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점점 이렇게 모여지는 과정인데 어떤 주제 하나만 올려도 관심 있는 주민들 기본 10명 이상 모이세요. 어떤 주제든 상관없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아, 우리 동네 도시재생하고 있지, 나한테 도움되지, 요 정도만 해도 아, 쟤네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지. 제일 좀 인기 있었던 건 아무래도 집수리더라고요. 주민들이 굳이 홍보 안 해도 알아서들 찾아오세요. 센터로도 찾아오시고. 그런데 정말 이게 나중에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 사업 후에도 끌어가고 되게 버거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건 지금 하고 있는 주민들 마음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자예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집수리 하나만이라도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주택 대부분 주인분들은 다 어르신들이세요. 돈도 없으시고 지금 당장 고쳐서 할 여력도 없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찌됐든 50% 이렇게 집수리 비용을 받아서 단열도 하시고 지붕도 고치시고 요것만 우리 동네에 다 해도 우리는 성공했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저희는 공원도 생기고요. 막 청소년 센터도 생기고요. 앵커 시절 그래서 막 1층부터 5층까지 막 생겨요. 예. 뭐 뉴딜까지 해서 250억 받았거든요. 네, 저 2년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다 투자될 겁니다. 주민들이 얘기했던 것도 다 오롯이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 되게 활력적으로 하고 있는 동네이다 보니 어쨌든 우리 비룡공감에서도 불러주셨는데 좀 저희들처럼 좀 재밌게 힘은 들어요. 시간 내야 되잖아요. 여기도 저 오는데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는 있어요. 저희들의 주민들의 얘기가 먹혀서 사업화되고 돈이 쓰이고 이런 과정이 재밌긴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주체가 된다는 게 되게 의미 있고 신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주체가 되시길. 제가 말하고도 정말 훌륭한 얘기일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저희 로고예요. 이 그림도 동네 정말 뭐 기술 있는 주민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림도 잘 그리시고 이 글씨체도 주민들이 직접 써주셨거든요. 물이 넘치듯 정이 넘치는 수유, 그렇게 써 있어요. 저희들 빨래골이라고 그랬죠. 물도 많고요. 정도 넘칩니다. 주민이 꿈꾸면 마을이 바뀝니다. 이 로고를 가지고 저희 2016년부터 지금 열심히 주민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듯이 우리 비룡공감의 주민들도 같이 꿈꾸시고 꿈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활동도 하시고 실행도 하시고 혼자만 하지 마시고 옆에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꼭 내 옆집, 우리 동네 다른 주민 그리고 나와 좀 나이가 다른 어린아이부터 그다음에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들의 주민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룡공감 잘 되시기를 저 먼 길에서 왔지만 잘 되실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힘을 같이 저희 수일동 주민들의 그동안의 역량을 모두 다 드릴게요. 화이팅! 비룡공감 화이팅!